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요. 꾸준한 매집할 수 있는 기업 사마콘덴서입니다. 꾸준히 모으면 돈 늘어날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로 꾸준하게 모아가는 종목으로 저는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1월 31일입니다. 첫 번째 실적 체크입니다. 실적 체크에 봐야 될 포인트는요. 18년 그리고 올해 3분기입니다. 18년대는 역대급 실적이 나와서요. 2,744억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9.64%로 영업이익이 813억 그리고 당기순이 619억으로 이 당시 주가가 1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재 영업이익은 327억 그리고 당기순이 287억인데요. 하단을 보시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18년부터 쭉 하단으로 매출을 그리고 있고요. 차트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도 18년대 맥심을 찍었다가 하단으로 19년에 꺾여서 현재까지 바닥에 있다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2022년부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매출이 18년 매출을 따라잡고 더 날아갈수록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2021년 3분기는 영업이익률이 16.15%입니다. 수출은 1,429억, 내수가 597억이고요. 원자재, 즉 매출액 대비 원자재 비율은 37.1% 차지하고 있고요. 연구개발비는 4년치를 봤을 때 20억, 즉 비율은 1%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은 현재 1329억, 금융부채는 583억으로 두 개를 빼면요. 745억으로 그렇게 금융 부분에는 나쁘지 않은 현재를 이제 통장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매출 비중을 보면요. 크게 MLCC가 59.3%, FC가 8.2%, DC링크가 7%, 그리고 DCC가 11%, 그리고 CI가 2.6%를 차지하는데요. 2021년 3분기 MLCC가 1200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켰고요. 이제 맥심을 찍었던 18년도는 1633억, FC는 165억이지만 18년도에는 314억, DC링크는 142억인데 18년은 153억, DCC는 222억, 그리고 18년은 183억, CI는 51억, 그리고 18년은 77억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21년 3분기,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조만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던데요. 2021년 4분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겠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실적 기대해봐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품, 상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이렇게 재고 자산이 있는데요.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생산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제공품은 아직 제조 중인 미완성 제품,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매입한 재료, 저장품은 소모품 등 기타 저작물, 미착품은 아직 운송 중에 있어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인데요. 특이하게 2021년 3분기는 이 제품, 상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이 모든 것이 2020년, 2019년, 2018년 어떤 해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좋게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MLCC가 59.3%, FC가 8.2%, DC링크가 7.7%, 그리고 DCC가 11%, 그리고 CI가 2.6%이 제품에 대한 설명하고 투자 포인트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LCC 같은요. 멀티 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인데요. 캐패시터는 바로 콘덴서입니다. 이 업체 이름이 뭐죠? 사마 콘덴서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마 콘덴서는 캐패시터에 올인을 한다. 그래서 사명도 사마 콘덴서다. 그래서 콘덴서는 축전기인데요. 이 칩입니다. 이 칩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것들 전부 MLCC입니다.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요. 하시면 스마트폰은 800에서 1000개, 그리고 TV는 2000개, PC는 1200개, 자동차는 6000에서 13000개, 고급 차량은 3만 개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MLCC의 역할은요. 첫 번째, 노이즈 제거입니다. 전압은 원래 이렇게 옵니다.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MLCC가 이제 설치가 되면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전압 전달인데요. 위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위에 첫 번째는 노이즈가 제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전압 전달입니다. 무슨 말이냐? 배터리와 반도체, 배터리를 큰 댐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캐패시터를 작은 댐이라 생각하시면요. 반도체가 전류를 필요할 때 배터리보다 신속하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전력이 필요해서 배터리, 즉 이 큰 댐에서 당겨오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저희 핸드폰이 1초라도 멈춰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연결해주기 위해서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를 이제 준다는 거죠. 즉 캐패시터는 소액의 전압이 낮아지면 충전하고 전압이 높아지면 방전하는 이 전력을 보관하고 이제 충전다 방전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데요. 엄연히 따지면 배터리랑 다른 역할이지만 어쨌든 캐패시터는 노이즈도 제거하고 그리고 전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반도체가 필요하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일석이조의 좋은 장비라고 좋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 두 번째 DCLC인데요. DC 링크 캐패시터인데요. 직류, 교류, 즉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부품을 볼 수 있는데 이 부품은 전기차에 이제 탑재되는 인버터 안에 들어갑니다. 이 인버터는요, 주파수 조절을 통한 교류 성분의 변화, 즉 소비 전력의 감소를 갖고 오고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화하는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버터가 이렇게 그림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 중간에, 즉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 인버터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사마 콘덴서의 제품이 많이 쓰인다. 거기에 MLCC가 들어가면 엄청난 고부가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세 번은 DCC입니다. 유전율이 큰 티타산 바륨을 사용한 캐패시터인데요. 아시면 알겠지만 DCC를 쌓으면 MLC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C는 필름 캐패시터로 얇은 필름막을 사용한 전극간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사마 콘덴서 MLCC 테슬라 공급 시작입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요. 일단은 부품이 공급이 돼서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업체에서는 절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자동차를 보면 알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세이프티 ADAS 들어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포테인먼트에는 고용량 MLCC, 파워트레인은 고압과 고온을 견디는 MLCC, 그리고 컨버트, 바디와 샤시 부분에 고용량 고압 MLC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ADAS의 고용량 흰 강도의 MLCC가 필요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납품이 되면은 절대 거리처가 바꾸기 쉽지 않다. 그리고 MLCC의 주 포지션, 즉 ADS와 IVI는 인포테인먼트인데요. 그 중에 초고용량 부분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LCC가 이만큼 중요하고 전기차 업체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캐패시터는 탄탈, 알루미늄 전해 MLCC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MLCC가 거의 시장의 주류라서 연간 4조 개 정도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는 이제 자동차, 가전, 모바일, 모듈 패키지 다 크기가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0201, 0603, 1608, 3225, 즉 0603을 보면요, 0.6mm에서 0.3mm. 그럼 0201은 뭘까요? 0.2mm에서 0.1mm. 그 크기에 따라 다른데 쓰임새가 점점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와 전장에 들어가는 MLCC를 비교하면 수명이 거의 이제 IT는 3년인데 반면 전장은 15년. 온도는 이제 영하 55도에서 85도지만 전장은 영하 55도에서 150도. 전압도 6.3V에서 10V인데 2.5에서 1000V까지. 진동은 1mm. 핸드폰이 흔들려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 흔들리면 자동차가 흔들림이 더 클 거 아니에요. 2에서 5mm 정도 흔들린다. 그만큼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커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MLCC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 거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단 전장용 캐패시터 공급 계약. 독일 친환경차 부품업체 비데스코 테크놀로지스의 전기차 핵심 부품 전장용 캐패시터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400억 원 규모의 캐패시터가 내년 7년간 공급돼, 즉 내년이죠. 이번 기사는 2022년인가 2023년부터 공급이 되겠죠. 7년간.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PSA 그룹 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절대 교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앞으로 시작이 너무 좋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모곤대에서 친환경차 수주 급증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 기사는 2021년 4월 7일인데요. 전장용 캐패시터, DC링크 캐패시터 수요 급증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입니다. 내년 본격으로 공급 예정인 아우디형 전기차용 DC링크. 올해죠. 올해 2022년 800억 규모의 8년, 즉 1년에 100억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공급망을 뚫었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큰 문제 없으면 꾸준하게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사마콘덴서는 현재 2교대에서 3교대 생산 체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이 이미 100%, 현재 가동률이 93.9%입니다. 그리고 가동 시간은 이제 6,150시간이고요. 대략 가능 수량은 26,000, 1년 동안 1년에 이제 생산하는 걸 이제 냈을 때 26,000을 볼 수가 있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일단 35억, 미착 수익 기계 14억 정도에 잡혀 있고, 이제 공장이 이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가동 시간이 더 늘 것이고 생산 가능 수량이 더 늘겠죠. 그래서 그 말은 매출이 더 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MLCC는 PC, 스마트폰, 전장, 그리고 서버, AI 전장, 5G 이러한 전자제품, 새로운 전자기기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그때마다 이제 MLCC가 필요량이 점점 많아졌고요. 이제 서버, AI 전장, 5G 이제 시작입니다. 더 가파르게 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마 콘덴서가 더 많은 MLCC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론입니다. 2021년 3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18년이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19년, 20년보다 그렇게 딱히 나쁘지 않다. 4분기 실적은 다음 달 초쯤 발표되니까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시가총은 6,715억이고요. 퍼가 23.3입니다. 18년에 실적이 제일 났을 때 10만 원 찍은 거 주급 차트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할 수밖에 없는 게 18년 실적을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집을 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MLCC 기술력, 전장용 캐패시터 공급 계약, 설비 투자 확대, 테슬라 MLCC 공급, 점점 커질 전기차 시장, 앞으로의 캐패시터 수요 그려지시지 않나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매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앞으로가 그려지고 실적이 꾸준하게 보일 업체만 몇 군데 정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 분명히 2년, 3년 안에 주가는 실적에 딱 맞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